네, YFM 91.3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서대문 역사기행 3부 세 번째 코너 시작입니다. 오늘의 서획기 네, 오늘 뭔가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진실은 하나. 네, 뭐 이런 거. 코난. 이석산 살인 사건, 네. 예, 미스테리 추리. 예, 조선 시대 그 미제 사건이에요. 미제 사건. 결과적으로는 권력에 의해 은폐된 조선의 치정 살인 사건. 치정 살인 사건. 네. 예. 뭐 대략은 지난번에 오래전 이날 시간에 그쵸. 한번 알려드렸는데 이제 간단한 개요를 말씀드리자면 1455년 음력 12월 16일, 그러니까 1456년 그 1월 말입니다. 이때가 요맘때입니다. 요맘때. 전전주인가? 그렇죠. 이석산이라는 그 이제 왕족의 이제 아들인데 왕족이죠. 네. 참혹하게 살해당한 그 사체가 반송정, 우리 반송정. 서대문 그 천연동에 있었던 반송정 아래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송정 아래라고 하는 건 옛날에는 이 정들이 다 이렇게 그렇죠. 들려 있었죠. 이렇게 그 땅에서 기둥이 떠 있으니까 기둥 떠 있었죠. 그 밑에 뭐 들어가 있었는가 그렇죠. 보죠. 그 밑에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 며칠 전에 실종 신고가 돼 있던 상태였어요. 그 친구 신간이라고 하는 친구와 함께 놀러 나갔는데 지금 며칠이 됐는데 안 돌아온다. 안 들어왔다. 그래서 형조에서 신간을 잡아다가 이미 조사를 했습니다. 너 같이 놀러 갔는데 왜 그러니까 신간은 있었던 거죠. 이석산은 안 돌아온 거고. 그렇죠. 그때 이제 신간이 말을 하기를 이석산이 그 민발이라고 하는 수양대군의 그 측근 그 무장이 있습니다. 수양대군 세조죠. 네, 그렇죠. 세조. 이때는 이제 즉위한 직후. 그 민발이라는 사람의 첩 이제 막비라고 하는데 막비와 간통을 하고 또 이제 기생 또 아무개를 유혹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굉장히 이렇게 여자들하고의 관계가 이렇게 많았군요. 근데 간 곳을 나는 모릅니다. 일단 이게 약간 여성 관계만 얘기했고 그것만 던져주고 난 몰라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줬으면 다 준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쪽 아니면 저쪽과 관련이 있을 거예요라는 뜻이죠. 소위 말하는 기생 이쪽에서 경쟁자가 누군가 그랬거나 아니면 민발이라는 양반의 첩이니까 민발이라는 양반이 이랬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라고 얘기한 거죠. 라고 얘기한 거죠. 민발이 이제 그 수양대군의 측근 이제 무인으로서 이 사람도 따로 얘기거리가 있긴 있어요. 그것까지 할 시간이 되면 하고. 아무튼 그런 증언이 나온 상태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찌 됐을지 모르겠다 찾아봐 이렇게 된 거겠죠. 그쵸. 그래서 의금부에서 찾다가 반송장 아래에서 참혹한 시신을 발견한 거예요. 왜 참혹하냐면 정말 입에 올리기도 좀 그런데 일단은 곳곳에 이제 베이고 찔린 상처들이 있고 칼로 칼과 창으로 그다음에 이제 눈이 뽑혀 있고 생식기가 잘려 있었어요. 아이고. 그래 이제 이 사체 발견의 기사가 이제 그 음력 12월 16일 양력 1월 23일자 실록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 사체를 찾았습니다. 이러니까 이러면서 의금부에서는 이제 어떻게 이게 된 건지 이거를 이 정황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을 주면 좋겠습니다. 건의를 하고 왕족이니까 왕족 뭐 약간 이렇게 종친 이쪽이니까 어쨌든 종친이니까 이제 세조가 이 보고를 듣고 의심부터 합니다. 이게 사람이 죽으면 얼굴빛이 변한다는데 어찌 이석산인 것을 알았느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측근 또 승지. 동부 승지 이휘라는 사람에게 명령해서 다시 검사해봐. 이석산 맞는지. 그래서 이 이휘가 이제 시체도 다시 검시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황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이제 찾아 나섭니다. 수사를 한 거예요. 이휘가. 그러니까 이제 보고가 올라오는데 말 그대로 이제 그 시신의 상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참혹한 상태였고, 근데 본인이 이제 의심스러워서 민발의 첩 막비의 집에 가봤더니 대청 밖에 뿌려진 피가 피가 있더라. 가득하고 그다음에 피를 닦아내고 종이로 바른 흔적이 있었고, 대청 바닥에 또 흙을 새로 깔아버린 흔적이 있었고,
모래로 피를 덮은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물었더니 말을 치료하다 흘린 피라고 답을 하답니다. 말의 피다. 네. 말피다. 근데 그 집에서 또 철창을 하나 찾았는데 이석산의 시체에 찔린 창 구멍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뭐 이거 이 정도면 네. 뭐. 예. 그리고 이석산의 신 한 짝이 없어졌었는데 막비의 집에서 발견했습니다. 이석산의 시체가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석산의 친모와 이석산의 유모와 친구 신간을 불러서 대지를 확인했다. 해보니 몸에 무슨 흔적이 있느냐 물었더니 친모가 발 뒤꿈치에 검붉은 흔적이 있고 어릴 적에 병을 앓아서 머리가 빠진 흔적이 있다. 그런 걸 그렇게 잘 아시네 또. 확인했습니다. 네. 신간이 사체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석산이 맞고 민발이 죽인 것이 분명하니 민발을 가두고 막비를 고신하게 하소서. 네. 여기까지가 이제 일정하게 이제 네. 그 진실에 가까운 이야기. 그렇죠. 네. 이제 진실하나 이휘가 해가지고 이제. 이휘가 수사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 같죠? 제가부터도 뭐 이거 뭐 그 정도 피 나오고 그랬으면은 뭐 아니더라도 불러다가 이제 뭐 조사해야죠. 그렇죠. 이거는 뭐 조사해야죠. 조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상황인 조사해야죠. 거죠. 네. 어찌 됐건. 네. 근데 그대로 했다가 금방 민발을 석방해 줍니다. 그러면서 세조가 하는 말이 민발은 지위가 재상에 이르고 공신이니 의심스러운 일로 구속하는 것은 옳지 않다. 승정원에 물어봅니다. 민발의 지시라고 한다면 이 공신인데 공신은 그럼 어떤 율에 의해서 죄를 줄 것이냐? 네, 승정원의 답은 민발이 공신이지만 이석산도 공신의 아들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죄를 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세조가 말을 안 듣습니다. 빼고 더하기가 다시 조사해. 다시 조사해. 네. 어. 진범을 찾아와라. 그러고 이제 며칠 있다가 네. 몇 주 지나서 세조가 이제 술자리를 한번 마련하는데 네. 거기서 이휘가 네. 또 작심을 하고 건의를 합니다. 민발의 지시 맞습니다. 이한 씨도 약간 네. 요즘에 말하는 소위 말하는 노빠꾸네요. 네. 세조가 아니다. 다른 대신들은 의견이 어떠냐? 대신들도 술기운에 술김에 의심할 만합니다. 아. 다시 한번 추국을 해야 됩니다. 세조가 그 이튿날인가 이제 이석산의 살인범을 잡으라는 명령을 다시 내리고 포상 내용을 제시합니다. 뭐라고요? 그러면서 세조가 참 변죽도 좋은 게 이게 여태 구하는 자가 없으니 상이 후하지 않고 별이 험하지 않아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도성 안에서 살인은 작은 일이 아니고 비록 상민이어도 원통함을 풀어야 하는데 하물며 이석산은 종척 대신의 아들이니 다른 범연한 상인의 류가 아니다. 또 그 죽인 것이 참혹해서 몹시 놀랐다. 즉위 초에 기강을 늦출 수가 없고 간악한 자를 놓아줄 수 없다. 이렇게 엄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네. 네. 이틀 있다 이휘가 다시 건의합니다. 민발이 범인이 분명한데 죄를 주지 않으시니 신은 민망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짓을 민발이 했으니 이런 짓을 할 수 있다면 무슨 짓인데 못하겠습니까? 죄를 주게 허락을 해달라. 세조가 나라 사람이 다 민발이 이석산 살해범이라고 의심하는 것이 다 네 말에서 비롯됐다. 응? 이런 일은 신중해야 되고 죄인을 잡았다 하더라도 허심하게, 그러니까 이 선입견을 두지 않고 마음을 비우고 허심하게 추문해야 하는데 의심할 단서도 없는 민발을 잡아다가 조사를 하려고 하는 게 너 누가 시켜서 그런 거 아니냐? 단서 너무 많은데 그러기에는. 네, 참 이 논리의 그 어거지가 뭐 또 현대 이런저런 상황들을 또 떠올리게 만들죠. 너를 내가 벌을 주마. 그래서 파직을 해요. 네. 물론 이제 얼마 안 있다 다시 복직은 되는데 그런데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고 나서 3달이 그냥 지나갑니다. 3달. 그 사이에. 그러니까 이제 위야무야 된 거죠. 그렇죠, 뭐. 그렇죠. 다른 사람 그 범인을 조작해서라도 뭐 만들어 오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와 그러네 진짜. 이런 걸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음력 4월이 돼서 1월에 있었던 일인데 4월이 이미 이제 돼서 그걸 이렇게 입 바른 소리 하는 사람 파직이 된 거고. 파직이 된 거니까 다들 이제 입 다물고 있는 거죠. 중국 사신이 왔는데 그 환영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그 민발이
이게 좀 거의 이제 무례배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 나중에 이 대신들이 죽으면 졸기라는 게 이제 실록에 쓰이는데 네네. 아무개가 죽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어떤 삶을 이 사람의 살았다. 이제 평가가 그 예. 사관들의 평가가 예,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 이제 첫 등장한 얘기가 민발은 글을 몰랐다. 얘가 아무튼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네.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냥 예를 들면 그 이제 완력으로 수양대군이 단종 이 폐위하던 당시에 그렇죠. 예. 같이 따라다니면서 그렇죠. 이제 이제 행동대장처럼 소위 말하는 그런 걸 한 사람인 예.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다른 그 수양의 이제 동생, 그러니까 세종의 아들들 중에 하나죠. 네네. 그러니까 다른 대군의 말을 막 가로막고 민발이 수양이 막 세조가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막 그 저지하고 이러는데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를 때려요. 또 매를 때리고 의금부에 하옥한 다음에 세조가 재상의 지위에 있다는데 그 사람을 때립니까? 또? 매를 때려요. 민발이 완악하기 짝이 없다. 예?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면 이석산을 죽여서 온 나라가 죄주기를 청하였어도 내가 허락하지 않았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개전하지 않음이 이 같으니 만약 유주를 만났다면 무엇을 꺼리겠냐? 어린 임금을 만났다면 그치. 무엇을 자기 자식. 예, 무엇을 꺼리겠느냐? 예. 근데 사실 수양 세조가 예. 자기 조카 유주 어린 임금을 그렇지. 그러니까 쫓아내고 군인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심지어 죽였잖아요, 자기가. 네. 그러니까 이런 논리도 참. 그러니까 자기가 해봤으니까 아는 거죠. 네.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해봤으니까는 네가 그런 이놈 놈인데 기어오르는 게 그러니까 선을 넘어도 이놈이 보통 넘는 놈이 아니네. 그러니까 그러네. 네, 임금도 얕보였다가는 이놈이 잡아먹을 놈이로구나.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저자에서 참함이 마땅하다. 그래놓고는 또 다음 날 이제 취중의 실수였으니 원방에 두어 징계하겠다. 유배를 보냅니다. 또 금방 돌아와요. 네. 나중에 여러 기록들을 보면 수양대군이 엄청나게 아꼈습니다. 네, 세조가. 네. 제가 자꾸 세조라고 안 하고 수양대군이라고 자꾸 다른 신하들이 이때도 죄가 중하다, 더 엄벌을 해야 된다 말해도 더 듣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엄청 이뻐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네. 어떤 걸로 이렇게 둘이 약간 이렇게 그건 사실 모르는 모르겠어요. 얘기죠. 근데 참 재밌는 게 민발이 이미 그 한참 전에 세종 시절에 비슷한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었어요. 민말과 더불어서 같이 무관직에 있던 그 형이 있습니다. 민서라는 사람이. 민서가, 형제. 네, 형제가 아니에요. 본인의 형인데 민발이. 민서가 이조정랑이면은 그 오품관인데 이조정랑은 보통 관직이 아닙니다. 이 그 밑에 그 하급 관직의 인사권을 이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쵸. 이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가 나중에 당정에서 중요한 그 저희가 근데 이조정랑 이영서란 사람을 구타해서 이 집은 주로 머리를 자르고 형조로 끌고 간 사건이 있었어요. 이영서가 민서와 연분이 있는 어느 기생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쫓아 들어가 가지고 이제 아마 그 혐의를 두고 잠복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민서가 그 집에 쳐들어갈 때 자기 동생 민발을 데리고 갑니다. 가서 그 이영서를 잡아가지고 때리고 같이 때렸겠죠. 그리고 머리를 잘라서 길거리에서 끌고 가갖고 형조에다가 형제단을 왜 갖다 주는 거야 그걸? 그 이제 뭐 아무튼 뭐 그런 규칙이 있었나 보죠. 네. 그러니까 이때도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함부로 관리를 일종의 사적 제재를 했다는 거죠. 이래갖고 문제가 됐었는데 상소를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때려버리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저런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자기가 직접 때려 뭐 고발을 하는 거라도 그 전에 때리고 머리 자르고 그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 성질이 이 형제들이 보통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 민발이 늙어서 성종 초기까지 사는데 오래도 사네요. 그때 이미 그 종일품 대신이었어요. 잔치집에서 또 다른 대신하고 서로 막 욕하면서 싸워가지고 사헌부에서 막 벌 주라고 막 건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나이가 거의 60 다 됐을 때거든요. 그 전에 예종 때 그 남이 장군이 억울하게 왜 맞아요. 영모에 연루돼갖고 죽잖아요. 잘못 그 남아 이런 미평국 후세수칭 대장부 이거 잘못 썼다가. 근데 거기에 그 형이 그 민서가 연루돼갖고 형은 이제 화를 당하는데 민발도 잠시 그 바람을 맞지만 예종이
우리 선왕이 총애하셨던 신하다. 야. 그러니까 세조가 엄청 이뻐하셨던 신하다. 그래가지고 복직시켜주고 성종 초까지 계속 고관에 있다가 사망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졸기 얘기했지만 우직하고 글자를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힘이 남보다 뛰어나고 활 쏘는 재주를 당할 사람이 없었다. 네, 이러고 그 글자를 몰랐다 그랬잖아요. 네. 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실록에 기록된 진짜 그러니까 이 세조가 민발 너 글 모르지 하고 놀리는 게 본인의 큰 재미거리 중에 하나였어요.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있는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아니면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그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일단 또 글 모르는 걸로 유명한 사람이 또 하나 있었나 봐요. 최적이라는 사람이 민발 최적 둘을 불러다 놓고 세조가 최적에게 묻습니다. 민발이 글을 알아? 그러니까 최적이 민발이 어렸을 때 뭐 그러면서 이제 민발이 글 모르는 에피소드를 그러니까 글을 몰라서 뭐 했던 에피소드. 그 집 종이 나들이를 하기 위해서 포망이란 것을 써달라고 했대. 포망이 뭐냐면 이제 어느 집 종이인데 일종의 그 외출증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없으면 이제 가다가 이제 도망가는 줄 알고. 종이로 이제 오해받으니까 그 포망을 좀 써주세요 했더니 민발이 쓸 줄을 몰라가지고 오늘은 기일이라 못 쓴다. 근데 민발한테 최적이 글을 알아? 또 세조가 무슨 이게 놀리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자기 유흥거리입니다. 그러네. 이 민발 글 모른다고 놀리는 게. 그러니까 최적에게도 이제 그런 또 스토리가 있고. 말 못할 에피소드가 있는 걸 민발이 또 이렇게 이르고 그러니까 이제 실록의 기록은 좌우에서 실소하였다. 이러고 끝나고 또 글 모르는 이야기 또 하나가 기록된 게 세조가 그 온양에 온천하러 많이 갔거든요. 요거 이제 거의 세조 말년입니다. 저녁에 이제 대신들 둘러앉혀놓고 술자리를 가집니다. 그래서 또 민발한테 네가 글을 아느냐? 진짜 좋아하기 좋아해. 모릅니다. 글을 모르고서야 어찌 뭐 치중여과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 무리를 다스릴 때는 적은 숫자가 적은 것 무리와 같이 해라 뭐 이런 이제 병법에 나오는 얘기인데 네가 치중여과를 어찌할까? 오자를 읽은 오자병법이라고 하잖아요. 오자를 읽었느냐? 숙독했던 곳은 제가 대강 압니다. 이제 무장이니까 대학을 읽었냐? 못 읽었습니다. 옆에서 신숙주가 편을 들어줍니다. 민발이 화살통 안에 대학을 책을 꽂고 틈틈이 다니면서 읽는 거를 내가 봤습니다. 이게 민발이 민망했던 모양이에요. 또 물어볼까봐. 그러니까 제가 그 그러니까 학이 있고 습이 있잖아요. 학습이라고 해요. 습을 하지 않아서 읽는 대로 잊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조가 그러면 너 문과도 봤는데 문과 볼 때도 그 강을 하게 했나 봐요. 네가 강을 한 것은 무슨 글이었느냐? 그러니까 다 알면서 묻는 거예요. 다 알 거냐. 옛날부터 같이. 그러니까 이게 문과도 나중에 보거든요. 애기 때부터 데리고 다니던 이미 벼슬을 하고 있다 나중에 봅니다. 그러니까 민발이 신의 등재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숙주가 민발이 문과 때 대학을 잘못 읽어서 강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걸 한 거죠. 시관이 불통 그러니까 이제 통과 안 된다. 불통하니까 민발이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성상께서 나한테 이렇게 가르치셨고 신숙주도 나한테 이렇게 가르쳐줬는데 너희들이 의심을 해? 이래갖고 그래서 신숙주가 그래서 급제한 것이니 민발의 말처럼 명령이었던 거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조의 유흥거리였던 민발 너 글 모르지? 네 글 모르는 놈아 이러면서 너 글 모르는 얘기 좀 해보자. 이게 자기의 그 술자리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이뻐했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러면 이제 그 이휘는 어찌 되었는가? 그러니까 이휘가 원래 그 수양대군을 도와서 그 단종을 쫓아내고 세조 수양을 왕위에 올렸던 공신 중에 하나거든요. 이휘도. 그러니까 승지를 하고 있죠 그때. 집권 초기에. 승지가 보통 자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들이받고 난 다음에 단종 복위 운동에 가담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사육신 이런 사람들과 같이 죽습니다. 이휘가. 이휘는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승지라는 게 소위 우리 그 대통령 그럴 따지면 비서실 이쪽이잖아요. 비서실장 비서실 이쪽에 있는 건데 거의 측근이니까 조사해봐 해서 쟤는 아닌 것 같은데요라고 했는데
아니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되는 순간 사실은 뭐 아 권력에서 난 이미 끝났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렇고 자기가 이 사람이 왕제다라고 진짜 생각해서 그러니까. 옹립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봐도 이제 아니다라는 어.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왜 지금도 왜 이제 여러 예전에 이제 이런저런 이제 정권 관련해서 일해 보신 분들은 지금 왜 그 대통령실 그 비서들에 대해서 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대로 지금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주변에 싫은 소리를 안 한다라고 하죠. 예, 쓴 예. 소리를 안 하고 싫은 소리를 안 한다 지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예. 얘기 좀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아주 지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네, 엊그저께 조선일보에서도 지금 음. 비서실에서 지금 약간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올리면 총선 망한다. 그렇죠. 그 걱정을 지금 조중동에서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사실은. 있잖아요. 이게 다 아는 거죠. 네. 아무튼 이제 뭐 그래서 결국 이휘의 운명은 이제 불과 몇 년 가지 않아서 그렇게 됐고 뭐 이 사건은 이제 그렇게 영구 미제로 남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영국 위조 사실상 우리가 범인은 누구인지 알지만 네, 잡히지 않는 네, 그게 권력형 뭐 비리 권력형 미제 사건. 네. 뭐 이렇게 권력형 미제 사건이 되는, 맞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이 사건이 그건 게 시체가 발견된 장소가 서대문구입니다. 네, 서대문 그래서- 반송정 아래. 뭐 사실 뭐 이런 거 할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인데 이게 현재와 비교했을 때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나 사실 예전과. 네. 막 지금- 떠올라요. 네. 지금은 또 민주주의 국가고 그때는 심지어 그러니까요. 왕정이었으니까. 왕정 국가잖아요. 그래서 뭐 1400년대라니까요. 근데 그 당시에 그거를 우리가 이제 약간 되게 그 네. 지금 상황에서도 뭔가 이렇게 낯설지 않은 기시감이 드는 네. 이런 느낌을 받는 건 왜인가 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저기 그 콜럼버스가 그 신대륙 발견하기도 전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네요. 맞네요. 예. 하지만 지금 와서도 그다지 뭐 네. 껴 맞추면 지미국 국가 몇백 년 전 이야기고요. 막 껴 맞추면 네. 지금에 와서도 사실은 그다지 뭐 이게 그러한가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그래서 뭐 우리가 역사에서 또 배우는 것이 있는 거겠죠. 네, 뭐 그런 재미가 있죠. 네. 이 방송이. 그렇습니다. 네. 네. 주민서대문, 주민서대문 아니죠. 서대문 역사기행. 마이 FM 91.3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의 서대문 역사기행.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뭐 가볍게 설 특집 네, 명절 중이니까요. 네. 그런 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문 역사기행의 황원이었고요. 네, 박성수인데요. 마지막 곡은 네, 마지막 곡.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폴 사이먼의 그 그레이스랜드에 수록된 노래. 그러니까 아프리칸 음악과 남아공 가서 만들었던 노래. 접목된 그 특징을 아주 잘 보여줄 수 있는 노래 하나 소개할게요. 네. 그 Diamonds on the Soles of Her Shoes. 그녀 구두 뒤꿈치에 있는 다이아몬드. 뭐 이런 뜻입니다. 네. 한번 노래- 들어보시고요. 들으시면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원이었습니다. 네, 박정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